한국어 단어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12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5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보여주다 라는 의미의 시부가 되겠습니다. 시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인 보여주다 라는 의미의 시, 신, 귀신이라는 의미의 신, 기도하다 라는 의미의 기, 빌다 라는 의미의 도, 금지하다 라는 의미의 금, 축복하다 라는 의미의 복, 이런 한자들이 있겠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본 돌석, 돌멩이, 바위하는 그런 석이죠. 이 돌석 부는 기초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석자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수를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자에 대한 한자는 이미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수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자는 보여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삐쳐서 올리죠. 보다 라는 게 아니고 보여주다 라는 한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인쇄체로 쓸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쓰지만 실제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부드럽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획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획수 계산을 할 때는 여기를 하나, 둘 이렇게 2개로 계산을 한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예시, 이게 똑같은 예시죠. 근데 한자가 다르죠. 요 예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예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가 주로 결과물을 가지고 보여주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예시는 물건이 되겠죠. 주로. 그런데 시범은 절차를 보여줍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전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전시에 이 시범도 전시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요 예시에 해당하는 것을 관람할 수 있게,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쭉 늘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시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증거가 되는 또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게시라고 하는 것은 통상 보드, 그러니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서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컴퓨터에서는 이 게시라고 하는 것이 꼭 게시판에 그 물리적으로 뭔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이 공고 볼드에 글을 올리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암시라고 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넌지시 보여줌으로써 그 뜻을, 진의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표시라고 하는 것은 암시와 반대죠.
암시는 넌지시 알려주는 데 반해서 표시는 겉으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데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자를 보겠는데요. 금지하다 라는 의미로 나무 목자 두 개를 위에 쓰고 밑에 보일 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금지하다, 금하다, 금하다와 금지하다는 사실상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금지하다, 금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금자는 나무 목자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에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엄금은 아주 심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은 담배 피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만두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지 않는 것도 금연에 해당됩니다. 금주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는 의미하고, 마시던 술을 다시는 안 마신다, 즉 술을 끊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의 이 자택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형법상 형의 하나죠. 대단히 높은 형입니다. 손님들이 찾아온다든지 하는 것은 자유로워요. 본인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통상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가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를, 즉 공적인 그 감금을 우리가 투옥 이런 이제 말로 쓰죠. 그럴 때 공적인 감금에는 감금이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좀 덜 씁니다.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좀 덜 써요. 감금 그러면은 어떤 사적인 그 행동, 불법적인 거죠. 그런 데에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금기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면 어쩐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조금 특히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이에요. 나쁜 쪽에 그 일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그런 금지를 우리가 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금지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 금물은 이렇게 금지된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일, 이걸 금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금단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연이나 금주처럼
정신성 관련된 어떤 그 약품 성분이 있는 취미를 끊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향정신성 물질이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러한 증상들을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수련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금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또는 뭐 그 성행위를 일정량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술적 가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유흥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볼거리를 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금욕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신이라는 의미의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다 라는 의미의 신인데요, 꼭 귀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시자와 신자가 합쳐서, 이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시자와 신자가 합쳐져서 귀신, 신이라는 의미의 신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쓸 때는 그냥 이걸 손으로 쓸 때는 한 획으로 이렇게 써요. 단지 이제 획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두 획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숭배 대상이 되는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상 대문자로 쓸 때는, 그러니까 문장 중에도 대문자로 쓸 때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서양과 동양의 귀신의 개념이 다른데요. 한국, 특히 이제 동양 사이, 특히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남는 넋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귀신은 사탄 또는 마귀의 부하에 해당하는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또는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에는 좀 넓은 의미에서 영혼을 정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을 분리할 때 이 혼이 정신이죠. 영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우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전달을 담당하는 계통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다라고 대인이가 느끼고 그걸 피하라, 손을 떼라 라고 지시하는 이런 것들이 신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신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색적이고, 사람이 한다고 하기에는, 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희한하다, 그런 것을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신의 기운으로 하는 어떤 기술에 가깝다, 이런 의미죠. 신비
신비라고 신기와 신비는 흡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뉘앙스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비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민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전통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제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워낙 그 특이한 현상은 신비로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비 중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주로 신기에 해당되고 신비라는 말로는 잘 안 쓰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의 단군처럼 뭐 건국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어떤 큰 그 지형지물, 어떤 오래된 나무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큰 뭐 바위라든지 이런 자연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신과 관련된 어떤 전설적인 얘기를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신화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편견이라는 성격을 신화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겠고, 신부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가장 고위에 해당하는 성직자를 얘기합니다. 신선이라고 하면 도교에서 신선계,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신선계, 인간계, 요기계 이런 식으로 계를 구분하죠. 근데 신선계의 존재들로 사람처럼 생로병사라든지 희로애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훨씬 더 그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신선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창구 부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